늦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오후, 금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보이고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저릿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멈춰서서 귀 기울이는 순간 며느리 유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네. 오늘 중으로 정리할게요. 어머니 쪽은 문제 없어요. 서류만 처리하면 바로 가능하니까요. 정리? 가슴이 콱 조여오며 금부는 문을 바라봅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옵니다. 너무 환한 얼굴, 너무 준비된 밝은 표정. 금부는 부드럽게 묻습니다. 방금 무슨 전화였니? 유나의 눈빛이 0.5초 딱 굳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회사 일이에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금부는 느낍니다. 목소리는 안정돼 있는데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거실을 나오자 유나는 아들 영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분이 손을 뻗자 유나는 그 손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피해갑니다. 멀어진 거리, 어딘가 낯선 냉기. 그러다 유나의 입에서 떨어진 한마디가 금분의 발끝을 떨리게 합니다. 어머니 집 문제, 이제 정리해야죠. 아들이 떠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집을 이야기한다고? 금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오늘따라 무언가 경고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금부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길함을 떨치려 애쓰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아침 금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영호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금부는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유나가 결혼 초에 보여주던 상냥함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며느리는 어딘가 어눌하고 순했으며 금분에게도 자주 의지하던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세상을 떠난 후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듯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눈 아래에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바싹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억지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전에 상담 하나 잡아놨어요. 금부는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상담? 유나는 물과 약 봉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합니다. 그냥 어머니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거예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금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깜빡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유나의 시선이 금분의 눈을 피해 옆으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어떤 결론을 정해두고 금분을 그 방향으로 이끌려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금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일부 사라져 있었던 일도 떠오릅니다. 그때는 자신이 실수로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왠지 누군가 대신 지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나는 서류철을 꺼내 금분 쪽으로 슬며시 미룹니다. 어머니, 이건 나중을 위해서예요. 집 문제하고 관리 부분 정리하는 서류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좀 복잡해져서요. 금부는 서류에 적힌 문구를 읽습니다. 위임장, 관리권, 자산 처리 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며느리는 이런 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준비한 걸까? 금부는 조심히 묻습니다. 유나야, 너 혹시 나를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니? 유나는 단 한순간 표정이 스치듯 굳었다가 바로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제가 걱정해서 그래요. 요즘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데가 많대요. 시설? 그 한 단어가 금분의 귀에 오래 남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하지만 금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의문만 크게 울립니다. 왜 이 아이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 대답 없는 의문만이 남은 채 아침 햇살은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고 금분의 가슴 깊은 곳엔 아주 작은 두려움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분은 모릅니다. 이 작은 씨앗이 곧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으로 자라날 거라는 걸. 며칠 뒤의 오후였습니다. 금분은 유품 정리를 마저 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전에 늘 끼고 다니던 작은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같은 상자 안에 있어야 하는 열쇠였는데 사라진 것입니다. 불안이 다시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서랍도 열어보고 장롱까지 뒤져보지만 열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들어오는 듯한 급한 발소리.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와 싸우고 온 사람처럼 날카롭게 굳어 있었으며 입술은 꽉 깨물린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유나는 숨을 고르며 짧게 말합니다. 어머니 상담센터요. 오늘은 꼭 서류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요. 서류? 상담센터? 그 단어들은 금분의 불안과 뒤엉켜 머릿속에서 낯선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테이블에 툭 올려놓습니다. 서류가 꽤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봉투가 살짝 열리며 안쪽 서류 중 일부가 흘러나옵니다. 금분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큼지막한 글씨, 입소 신청서. 금분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유나는 흘러나온 서류를 잽싸게 집어넣으며 말합니다. 아, 이건 그냥 상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손동작만큼은 지나치게 빠르고 급했습니다. 그 순간 금분의 눈에 유나의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 남편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금부는 숨을 삼킵니다. 왜 유나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지, 언제 가져간 건지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합니다. 유나의 표정이 지금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사람의 표정처럼 보여서 유나는 표정을 정돈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요.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마음의 준비? 무엇을? 어떤 정리를? 금분의 손이 서서히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금분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의 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빛, 문틈 사이로 보이는 유나의 그림자,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예,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는 저항 안 하실 거예요. 네, 준비해 주세요. 금부는 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보낸다니 어디로? 왜? 무슨 이유로?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남편의 열쇠가 유나에게 있고 입소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유나는 누군가와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금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없애려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금분이 몰랐던 것은 그 전화 너머에서 이미 그녀의 이름이 입소 확정자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며칠 뒤 유나는 금분을 태우고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금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고 주변 건물들도 낮아졌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유나야?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센터요. 오늘은 꼭 오라고 해서요.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간헐적으로 핸들을 치듯 조작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미래케어 복지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오래된 4층 건물이었습니다. 겉은 평범해 보였지만 금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곧바로 뒤로 물러나고 싶을 만큼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유나를 보자마자 준비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님. 오늘 오시기로 하셨죠. 어르신도 함께 오셨군요. 보호자. 그 단어는 금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분은 어리둥절해 유나를 바라봤지만 유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금분을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금분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요즘 깜빡거리는 일이 많아서요. 혼자 계시기 힘드세요. 그 말에 금분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깜빡거림? 언제?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상담사는 금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시간 개념이 헷갈리시나요? 길 잃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의 얼굴이 가끔 기억 안 나시나요? 금분은 놀라기도 전에 유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그러세요. 금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금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문제 없다는 것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유나의 표정이었습니다. 거짓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같은 차분함이었습니다. 금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상담사는 금분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유나의 말만 받아 적었습니다. 예, 보호자님. 그러면 요양시설 등급심사를 먼저 진행하죠. 요양시설. 그 단어에 금분은 가슴이 확 조여들었습니다. 유나는 숨 고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한동안 지내시면 더 편안하실 거예요. 편안? 왜 자꾸 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걸까? 마치 어디로 보내야만 마음이 편해질 사람처럼. 그때 복도 끝에서 스트레처에 누워 이동하는 한 노인의 팔이 살짝 금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금분은 그 팔을 보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목에 걸린 작은 팔찌. 금분은 헛헛한 목소리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 팔찌는 금분이 일주일 전에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것. 그리고 선물을 받았던 사람은 아파트 옆집에 살던 할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최근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다? 스트레처는 직원들에 의해 서둘러 이동했고 금분은 미칠 듯한 속도로 맥박이 뛰었습니다. 유나야, 저분 박 여사 아니니? 왜 여기 있는 거지? 유나는 짧게, 정말 너무 짧게 표정을 굳히더니 바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 보셨어요. 사람 헷갈리신 거예요. 헷갈렸을까? 그럴까? 하지만 금분은 알고 있었다. 그 손목의 팔찌, 그 무늬, 그 색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박 여사는 이곳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가슴속에서
서늘한 공포가 처음으로 명확한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부는 깨닫습니다. 유나의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다. 그 정리의 진짜 목적을. 상담을 마친 뒤 유나는 금분을 실버타운 견학이라며 다른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금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누워있던 그 스트레처가 계속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금분의 속도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여기가 사시는 데예요. 금부는 그 말에서 묘한 결정된 느낌을 읽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처럼. 견학이라는 곳은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로비였지만 노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벽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직원들은 지나치게 밝게 인사했지만 눈빛만큼은 무표정했고 어쩐지 감시자 같았습니다. 금부는 로비 한쪽에서 노인들의 신체 정보가 적힌 태그가 정리된 걸 보았습니다. 태그 옆에 이동, 보호실, 투약 같은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 실버타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금분의 등줄기가 차갑게 젖었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금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너 나 여기 보내려고 한 거니? 유나의 얼굴이 한순간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한 미소를 띄웠지만 이미 표정의 균열은 금분의 눈에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니까요. 이제는 이런 시설이 더 안전하죠. 안전? 금부는 방금 본 노인들의 표정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때 금분과 유나 뒤편에서 으붓하는 작은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분은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묶인 채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한쪽으로 떨궈져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약물 흔적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쓰는 듯한 그 눈빛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금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유나야, 나 여기 싫다. 지금 당장 집에 가자. 유나는 부드럽게 금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에 감춰진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서 많이 불안하고 그러셨잖아요. 금분은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금분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옆 치료실 문이 살짝 열리고 직원 둘이 작은 트레이를 들고 나오려다 서로 부딪혀 약병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금분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약병에 꽂혔습니다. 라벨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약물명과 함께 작게 인쇄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량 진정제, 장기 투약 시 환각 기억 왜곡 가능. 그 순간 금분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노인들이 다 멍해 보였는지, 왜 다들 말이 없었는지, 왜 그녀가 봤던 노인이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왜 박 여사가 갑자기 이사했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는지. 금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금분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말 속에는 금분이 결코 예상 못했던 섬뜩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분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 나를 버리려는 거니? 유나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버티셨어요. 그 말은 마치 근분의 자리를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기라도 한 듯한 섬뜩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근분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 왜 나를?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들어오면 아무도 못 나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근분의 세계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길 벗어나야 한다. 근분은 유나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듯 서야 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나는 근분을 향해 마치 마지막 설명을 해야겠다는 사람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정해진 일? 근분은 더 물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옆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고 안쪽에서 흘러나온 작은 소리 하나가 근분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말. 이름 김근분. C-7 구역 예정. C-7 구역?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근분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근분은 잠시 방심한 유나 옆을 스쳐 진료실 문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명이 어둡고 여러 장의 기록 파일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분은 떨리는 손끝으로 문 옆에 붙은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고령자 집중 케어 대상 이동 제한 필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가족동의 완료 시 장기 입소 전환. 근분의 심장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가족동에 누가? 유나가? 진료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대화도 근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오는 분, 보호자가 서류 다 준비했다며? 응, 보험도 이미 처리됐더라. 보험? 보험이 왜 나오지? 근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직계 가족 자동 수령 전환. 근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망보험금, 그리고 배우자 사망 시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의문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의 죽음, 너무 갑작스러웠던 그 사고, 유나가 장례식 후 누군가에게 계속했던 그 낮은 전화, 그리고 며칠 전 보았던 남편의 작은 열쇠가 유나 주머니에 있던 것. 근분의 두 눈이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남편이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았던 오직 근분만 알고 있던 작은 금고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열쇠는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이 안에는 혹시 모르니 꼭 필요한 것만 넣어두지.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왜 유나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근분은 벽을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설마 남편의 죽음도.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근분은 재빨리 진료실 문을 닫고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이대로 터져버릴 것처럼 뛰었습니다. 유나의 발소리가 진료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직원분, 여기로 오신 거 맞죠?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요즘 기억이 너무 심하게 흐려져서. 직원은 대답했습니다. 네, 보호자님. 곧 C-7 구역으로 모시겠습니다. C-7. 근분은 그 말만 들려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금부는 커튼 뒤에서 의자 밑으로 떨어진 작은 팔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진주 두 알이 달린 팔찌. 금부는 그 팔찌를 주워들고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박 여사 것이잖아. 박 여사는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부는 더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나와요. 여기서 숨지 말고. 금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열쇠, 보험금, 입소 신청서, 박 여사, 그리고 유나의 이상한 태도,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연결되었습니다. 금부는 깨달았습니다. 유나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죽음 이후부터 금분을 이곳으로 보내려고 모든 단계를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 그 이유는 단 하나. 금분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 충격으로 정신이 흔들리던 순간 금분의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나는 진짜로 사라지겠구나. 유나의 발소리는 점점 진료실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금부는 커튼 뒤에서 숨을 최대한 삼키며 버텼습니다. 유나의 그림자가 문에 드리워지고 손잡이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도망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료실 반대편 창밖에서 바람이 창틀을 울리는 작은 소리가 났고 유나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금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반대쪽 비상문으로 몸을 밀어넣듯 나갔습니다. 비상문은 오래된 탓인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금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계단 아래 어두운 복도, 머리 위에 울리던 유나의 목소리. 어머니, 나오세요. 지금 나오면 우리 그동안 쌓은 정 생각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 그 말은 금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이라는 단어를 그런 방식으로 쓸 줄이야. 금부는 벽을 붙잡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갔습니다. 무릎은 후들거리고 숨은 들릴까 두려워. 입술 사이로만 아주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층으로 내려온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카트가 지나가며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트 위엔 작은 팔찌들이 가득 올려져 있었고 하나하나에 노인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 오춤래, 정기남. 금부는 그 이름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은 아파트 라인이었던 이웃들,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던 이웃들, 지금 여기 이 기관에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C-7 인원 3명 더 추가됐대. 그럼 방 비우는 작업도 더 해야겠네. 방 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금부는 몸을 웅크리고 카트 뒤에 몸을 숨긴 채 직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금부는 비상구 방향으로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아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금분을 찾아 건물 전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망가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거짓된 애정이 섞인 무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금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주머니에서 남편의 작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금분을 지켜줄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금분 옆에 비상문 유리창 밖으로 한 가지 장면이 스쳐 보였습니다. 실버타운의 뒷마당.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었고 컨테이너에서 스트레처 2개가 직원들에 의해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처 위의 노인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덮은 천, 그리고 직원들의 짧은 말. 오늘 것도 마무리하고 바로 보고 넣자. 그 말은 금분의 마지막 망설임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자신도 저 컨테이너 중 하나에 누워있게 될 거라는 걸 금분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숨을 삼키고 비상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운 거리, 손만 뻗으면 금분을 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요. 금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대신 조용히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미안한데 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손으로 비상구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바람이 금분의 얼굴을 스치며 희미한 자유의 냄새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뒤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분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유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잡아. 어머니 도망치시면 안 돼. 그 소리와 동시에 시설 내 경보등이 붉게 점등되며 번쩍였습니다. 실버타운 전체가 금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를 빠져나온 금분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은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뒤쪽에서는 경보음과 직원들의 고함이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금분은 다시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길만 바라보았습니다. 비탈길을 빠져내려오며 금분의 손은 여전히 남편의 작은 열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금분은 더 이상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 낮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울리던 작은 금속 소리, 남편의 금고 열쇠. 금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말들이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금분아, 혹시나 모르니까 필요할 때 꼭 열어봐야 해. 그 말을 믿고 금분은 집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분명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금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을 살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분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가까스로 연락한 경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유나의 흔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분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작은 금고를 책장 뒤쪽에서 꺼내 열쇠를 살며시 꽂았습니다. 딸깍. 금고는 아주 간단하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혼 후 아내가 이상하다. 보험을 여러 번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유나가 금분이를 자꾸 떼어내려 한다. 혹시 모르니 이 기록이 도움이 되기를. 남편은 모든 이상 신호를 알고 있었고 금분에게 닥칠 위험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안에는 유나가 보험 설계사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
남편의 사망 전 방문했던 병원 기록, 시설 관계자와의 만남 자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금부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살렸네. 며칠 후 경찰이 유나를 체포했습니다. 금분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 명확했고 시설에 있던 실종 노인들의 자료까지 확보되자 사건은 전국 뉴스로 크게 다뤄졌습니다. 실버타운은 폐쇄되고 직원들, 운영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는 경찰차에 타기 전 금분을 향해 외쳤습니다. 왜 끝까지 살아남으셨어요? 금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고. 유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고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금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향을 올렸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남편 사진 속 웃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금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아볼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고마워.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금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그녀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